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첨단 무기에 밀려 무시당해왔던 보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병이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건물이나 풀숲에서 매복 작전을 벌이면 전쟁의 제왕이라 불리던 전차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러시아군 전차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 사진을 통해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보였던 오만한 모습을 뒤로하고 진짜 전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제 우크라이나 보병의 맨패드 미사일 전략이 이전보다 효과를 보진 않을 것이라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으로 공개된 러시아군의 전차는 북한에도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이 공개한 한 무기의 성능 시험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 5일 한국에선 어린이날이 한창이던 때 우크라이나군 제93기계 화여단 소속 병사들이 이지움 축선 어느 풀숲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숲을 위장막으로 뒤덮여 있던 그 수상한 물체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들추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위장막 안에 있었던 수상한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러시아군의 T-80 전차였습니다. 사실 T-80 전차는 러시아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델이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진짜로 놀랐던 것은 바로 그 전차에 탑재된 장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제의 T-80 장치는 쉬토라-1으로 러시아 전차들의 능동방어 시스템이었는데요. 주로 쉬토라 능동방어 시스템은 러시아군의 T-90이나 아르마타 전차에 탑재되지만 쉬토라가 탑재된 T-80 전차가 전쟁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모델입니다. 이는 이지움 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군 제4 근위전차사단과 제106 근위공수사단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괴멸당한 상황에서 별로 남지 않은 러시아 병력이 T-80 쉬토라 버전 전차를 미처 파괴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 근위전차사단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의 교전에서 우크라이나 제93기계 화여단의 공세에 의해 최소 21대의 T-80 전차들을 상실했는데요. 특히 이번 전투에서 제4 근위전차사단은 이지움 공세 이전 총 188대의 T-86 계열 전차를 보유했으나 전투 과정에서 74대를 잃었고 이는 순수 전투로 인한 손실량만을 따진 것으로 모든 손실을 따지면 절반 이상이 가동 불능 상태로 패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움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기쁜 일이지만 능동방어 시스템 장착 전차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닌데요. 이 말은 러시아군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을 무시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감춰놓은 최신 무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보병 운용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발견으로 이제 제블린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사용이 제한돼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서구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맨패드 미사일로 엄청난 성과를 내며 전 세계의 현대전에서 새로운 보병의 역할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들은 맨몸의 맨패드 미사일만 가지고 압도적으로 강할 것이라는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 156개, 전차 1130대, 보병 전술 차량 2741대 등 엄청난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스팅어 미사일로 불가능에 가까운 러시아군의 전투기까지 격추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래프지는 베널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면 영국 군인들을 훈련시켜 달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 보병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신형 무기들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T-90 전차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발견됐고 이번엔 쉬토라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전차가 등장하면서 고지어 아르마타 전차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들 전차들은 모두 쉬토라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쉬토라는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제작한 적외선 제머로 현재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90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T-90 전차 포탑의 빨간색 부분이 쉬토라 시스템입니다. 쉬토라 시스템은 능동형 시스템 중에서도 대방어 시스템으로 1차로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전자광학방해 장치가 발동하고 2차는 다영역 연막탄 발사가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스투그나피나 제블린 등 레이저에 의한 조준을 받으면 경보가 울리는데요. 이때 쉬토라 시스템 통제 장치가 가동되면서
반경 3km 내에 있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의 적외선 신호를 방출해 가짜 표적을 만들어 적 미사일의 추적기를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전차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실제 성능 시험 영상을 보면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를 향해 날아오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 T-90 전차는 아레나라는 하드킬 방식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접목시켜 더 확실하게 적 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어느 정도 러시아 전차 부대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블린 같은 발사 후만각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이 아닌 스투그나피와 같은 레이저 조준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 전차 파괴에 실패했을 때 사수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러시아의 휘토라와 아레나 체계처럼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된 전차가 발견됐는데요. 과거 외국 칼럼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T-90 전차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칼럼에서는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의 방위산업청을 방문해 러시아의 큰 방산기업인 트랜스마샤를 통해 최신형 T-90 전차와 현대화된 무기들을 함께 제공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나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선구노라는 새로운 전차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때 공개된 선구노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선구노는 외형부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정면의 피탄위를 높이기 위해 경사장갑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기존의 소련제 전차 외형을 벗어던지고 자체적으로 3.5세대 전차를 개발하고자 한 것에서 나온 디자인으로 추측됩니다. 공격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신형 전차는 현대 전차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불세삼 추정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오른쪽에 장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구노가 주포 사거리 밖에서는 K2 흑표 전차보다 좀 더 공격력이 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차 장용 조준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포엔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사격 통제 장치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동적 보고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주포 또한 러시아 T-72부터 적용한 125mm 구경으로 보이며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T-72가 52구 경장인데 비해 북한 신형 전차는 길이가 더 긴 55구 경장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 신형 전차가 활강포로 최대 공격력을 갖췄다고 본다면 최대 사거리는 2,500에서 3,000m, 관통력은 500에서 600mm로 러시아의 T-90에 맞먹는 정도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K2 흑표는 현대위아가 개발한 55구 경장 120mm CN08 활강포를 탑재하여 유효 사거리가 3km이며 KSTA M120 발사 상부 공격 지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8km까지 늘어나 주포전에서만큼은 K2 흑표가 선구노를 아득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구노에는 K2에 있는 3.5세대 전차 핵심 기술 능동 방어 체계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T-14 아르마타에 탑재된 것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고 전해지는데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을 해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라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와중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화제입니다. 바로 보병용 레이저 소총입니다. 전 세계가 레이저 무기를 전함이나 전투기 같은 플랫폼에 탑재해 사용할 생각하는 와중 한국은 우크라이나 보병처럼 시가전에서 유용한 레이저 소총을 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가 공개한 보병 휴대용 레이저 소총 시제품은 아직 배낭에 든 발진기 등 외부 장치와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소화기 크기로 레이저빔 집속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투 차량 주유구나 연료통에 직접 레이저 빔을 조사하면 소리나 화염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도 소리 소문 없이 적 전차나 헬리콥터까지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꽤 오랫동안 레이저를 조사해야 하지만 사거리가 약 1km에 달해 레이저를 쏘고 있을 동안 사수가 적에게 들키지 않고 목표를 폭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파괴하기까지 몇 초까지 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성능 시험장에서는 155mm 고폭탄을 터뜨리는 시험이 있었는데 약 3초에서 5초가 걸렸으며 예상보다 훨씬 빨리 터지는 바람에 찍고 있던 드론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폭탄 파편에 맞아 떨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전차 잡는 데 사용한다면 각종 논란이 됐던 전차 무용론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차 무용론은 능동 방어 시스템에 의해 반박당해왔지만 레이저 소총으로 공격한다면 어떤 방어 체계로도 빛의 속도로 오는 레이저를 막을 수 없으며 아무런 소음이나 화염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충분히 적 전차나 공격 헬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보병용 레이저 소총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소형화를 이루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군은 레이저 무기와 함께 대대적인 전술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날로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